안 돼. 표절하면 다 죽어. 그거 오마주 아니야. 패러디 아니야. 디자이너 고민들 디자이너 디고디언찬. 전 세계 1억 1,100만 가구가 시청한 무려 94개국에서 1위를 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문화 승리를 보여준 것으로 모자라 오징어 게임 출연자들 역시 엄청난 인기를 실감하며 강세벽을 연기한 정호연 배우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2021년 10월 26일 기준으로 2240만 명으로 국내 여자 연예인 인스타그램 팔로워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오징어 게임에 나온 의상, 신발 등 관련된 컨텐츠는 역대급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많은 곳에서 아직까지도 오징어 컨텐츠? 많은 곳에서 아직까지도 오징어 게임에 관련된 컨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 동그라미 세모, 그 네모? 오징어 게임의 상징이 된 오프닝 타이틀 또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글자 일부를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표현해서 드라마 속 일부 내용에 대한 복선, 암시를 나타내기도 했던 타이포그래픽 글귀는 예능, 광고, 인쇄물 등 모든 매체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작 커뮤니티 미디움에서도 이러한 트렌드가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의 글이 올라왔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표절, 오마주, 패러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표절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요, 그 디자인이나 상표가 정식 등록이 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상표 디자인에 관련된 검색은 특허청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을 치면 무려 20개의 상표가 출원을 대기하고 있거나 등록 중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넷플릭스에서 연예 오락업, 문화활동업이 아닌 도한 복합으로 상표를 출원한 2021년 10월 13일 이전 9월 달부터 다른 곳에서 이미 오징어 게임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와, 진짜 빨라. 하여튼 사람들. 자, 그러면 넷플릭스 측에서 왜 문화활동업, 연예 오락업이 아닌 도한 복합으로 상표를 추가 등록했을까요? 아마 오징어 게임의 인기에 힘입어서 무분별한 도안 사용 방지와 추후 영상 IP뿐만이 아니라 MD, 굿즈 같은 상품으로의 매출 증대도 분명히 목적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그 오징어 게임의 동그라미, 세모, 네모 어디까지 사용되고 있을까요? 모치키노끼는 말 그대로 깐부가 대박이 나가지고 진짜 물이 들어오다 못해 막 홍수가 나서 지금 너무나 행복한 빈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오징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품은 물론, 그래 진짜 옷잠은 킹정이지. 패러디로 유명한 TV 프로그램은 물론 유명 가수가 운영하는 기획사, 그리고 전혀 오징어와 관련이 없는 숙박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게임에서도 오징어 게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게임에 도입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니까 말 다 한 거죠. 또 중국이 여기서 빠질 수가 없겠죠. 여느 때와 같이 오징어 게임의 타이틀 도안은 물론 게임 방식까지 그대로 베껴서 TV 프로그램을 런칭하려고 했으나 일부 깨어있는 중국 네티즌들의 철퇴를 맞아서 사과 성명은 물론 프로그램 타이틀까지 바꾸는 그런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아, 깨어있는 따거 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인터넷에 표절, 오마주, 패러디에 관련해서 떠돌아다니는 짤이 있죠. 패러디, 원본을 알고 있으면 재밌는 것. 오마주, 원본을 알아줬으면 하는 것. 표절, 원본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것. 조금 더 쉽게 표현해서 패러디, 아 이거. 와, 역시 백수단 선배님. 오마주, 이거. 표절, 이거. 잘해? 연기? 아니야, 이러지마, 정신 차려. 우스갯소리이지만 너무나도 잘 표현한 것이 창작자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표절과 관련된 사례는 무수히 많지만 정작 업계 관련 담당자들은 물론 디자이너들, 창작자들 자체도 이 세 가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있어도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표절을 남의 작품 일부를 몰래 따다 씀이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몰래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남의 작품을 마치 내 작품인 양 속여서 발표를 한다는 뜻이고, 혹자는 금전적인 이득이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금전적인 이득과 표절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패러디, 작품의 소재나 문제를 흉내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이나 작품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SNL이나 개그 프로그램에서 원작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이 이에 해당되며 금전적인 이익이 창출될 수도 있고 매출이 발생하기도 하나, 표절과는 다르게 패러디는 원작을 흉내내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오마주는 표준어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어사전에서 영화의 대사나 장면을 인용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원래 프랑스어인 오마주는 경의, 존경이라는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 표절이고 패러디이며 오마주인지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이자 아티스트인 솔비씨가 인스타그램에 케이크 만드는 모습을 공개해서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일부 네티즌들이 저거 현대미술가 제프 콘스의 플레이도를 따라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고, 추가로 해당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설명글을 문제로 야기했습니다.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빵실에서 케이크 만드는데 푹 빠져있다. 요 케이크도 저만의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어때요? 너무 실험적인가요? 자, 저만의 방식과 실험적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창작물 자체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받거나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단순한 나의 창작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시태그에 주문도 받아요 크크 라고 하는 문구는 장난, 유머를 넘어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뉴스 기사로도까지 나오게 되자 해당 케이크는 판매용이 아니고 제프 콘스 플레이도 작품의 개념처럼 모두가 예술가가 될 수 있다와 같이 발상을 전환해봤다 라고 오마주를 인정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발언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제외하고 안타깝게도 국내 법률에는 그 표절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즉, 국내 법은 표절, 오마주, 패러디를 명확하게 구분짓지 않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사전적인 의미와 같이 그 의도에 따라서 해당 작품은 표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앞선 케이크 사건과 같이 표절에 의혹이 들어가면 표절할 의도가 없었다, 오마주였다 라고 발뺌을 할 수도 있고, 혹은 표절한 거 맞아, 근데 네가 왜? 라고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화가 난다! 국내법에는 표절, 오마주, 패러디에 대한 구분이 아닌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이 법률에 대한 위반 여부와 처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는 맥락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침해자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 둘째,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인데, 이는 아까 말한 대로 창작자의 의도성이 굉장히 중요하며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기에 분쟁이 있어도 해결하기가 힘들고 결과적으로 원작자가 피해를 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뚜렷한 구분이 힘든 표절, 패러디, 오마주, 이에 대한 판단은 사전적인 의미와 창작자의 의도가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듯한데요. 어떠한 예술가도 그 누구에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창작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창작물이 누군가에게 경의와 존경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오마주인지, 원작의 일부를 가지고 익살스럽고 유머스럽게 표현한 패러디인지, 혹은 그 창작물이 오롯이 나의 머리와 생각 속에서 나온 것과 같이 기만하는 표절인지, 직접 창작을 하는 예술가들과 그것을 판단하는 대중들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매체에서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컨텐츠는 그들이 아무리 패러디, 오마주라고 해도 매우 휘발성이 강한 일시적인 트렌드이며,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미 뇌절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트를 통한 긍정적인 이미지 창출은커녕 브랜드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가 있으니 업계 관계자분들은 이 점을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디고디. 지난해 고민을 들어준 디에너 디고디 원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표절, 패러디, 오마주에 관련된 컨텐츠를 마침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아주 감사한 컨텐츠가 있길래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표절 패러디 오마주에 대한 재미난 후속 컨텐츠도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올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디고디! 표절하지마, 이러다 다 죽어. 표절하는 순간 간부 아니야. 우리 어지러워. 어지러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